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는 우리가 인성검사를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준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인성검사를 하고 스스로 자기 인성검사 결과를 출력해서 본 인성검사 해설 특강을 수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성검사는 어, 그 NCS 측면에서도 NCS 채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도 인성검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검사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것이 진로 취업에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성의 정의는 뭐 사전적 정의로는 인성이란 사람의 성질, 뭐 마음의 본바탕으로서 고유의 특성이나 됨됨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영어 단어적 의미로는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소나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특성으로서 인간 본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적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인 칼라쿠테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인성의 정의를 한번 학자들마다 인성을 갖춘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개인의 본능적 욕구를 현실적 욕구, 에고, 그리고 도덕적 욕구의 제약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즉 본능 자아 초자아가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하여 자아의 기능이 개인의 욕구의 갈등과 충동 그리고 도덕 간의 갈등을 해결을 하고 해결해서 이성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질과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자아의 기능이 자아가 어떤 욕구와 그리고 도덕적 욕구 그러한 측면을 잘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질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들러는 행동의 중요한 동기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열등감도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듯이 이 아들러는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한 사람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 우정,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타인과 비합리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어코 이기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동료인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융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면서 책임 있고 개성 있는 이런 자아의 성취를 이룬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메슬로우는 현실의 길을 탐구하고 추구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또 안정의 욕구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를 대체적으로 만족시킨 후에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 자,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 굉장히 참 어렵죠. 여러분 혹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셨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어쨌든 이 매슬로우는 이와 같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에릭 프롬은 사랑할 능력이 있고 타인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자기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 자,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보람과 가치를 느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생산적인 일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자녀를 잘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저같이 이제는 인성을 갖춘 사람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산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로저스는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이런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빠도, 자라는 자기 자신의 주변의 환경이 나빠도 자기가 긍정적이고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긍정적인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간 사람을 바로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한번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종합을 해보면,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포괄적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참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의미한다 라고 한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성의 형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유년기에 유년기에 경험한 모든 일들을 무의식에 내면화된 것으로 이는 평생 동안 삶의 질 수준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학자들은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척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혼율도 높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호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의존적 인간을 만들고 이기적인 인간이 양성을 하고, 또 언론 매체의 폭력성, 잔인성, 음란성 이런 것들이 역시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늘이 내리신 교사라고 하고, 이 부모의 행동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고 정수기의 필터와 같다라고 하고 있죠. 부모가 가끔 아유, 저 아이는 누굴 닮아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부모를 닮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 부모 스스로가 올바른 행동을 먼저 해서 아이가 그것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가 로이스 터먼의 실험을 한번 살펴보면은 능력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중학교 IQ 135 이상의 천재라고 하는 그 1521명을 21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일생을 종적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때 터먼의 가설은 이러한 천재들은 각계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다 라고 가설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선별된 천재의 대부분은 최고의 엘리트가 되기는커녕 매우 평범한 직업인이 되었고, 판사와 주의회 의원 몇몇 이외의 명성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걸 보면 성공의 조건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인성, 얼마나 자신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채용의 방식도 이러한 인성과 그 직무 능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격, 좀 인성의 형성은 여기서는 9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면, 책임, 협동, 능동성, 준법성, 지도성, 집중력, 정서 상태, 감정 상태. 이거는 한국사회교육개발원에서 1994년도에 인적성 검사를 개발 당시에 이와 같이 처음에는 근면, 책임, 협동, 능동, 준법, 지도, 정서, 감정 8가지에서 그 이후에 집중력이 하나 추가돼서 많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초등학교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 인성 검사를 좀 개발을 한 건데 그 프로이드의 어떤 본능 자아 초자아를 비교하며 살펴보면은 자, 본능에 관련된 것은 근면성하고 책임성이다. 또 자아에 관련된 것은 협동성과 능동성이다. 초자아에 관련된 것은 준법성, 지도성이고, 그리고 감정 정서에 관련된 집중력, 정서, 감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결합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자라면서도 계속 성격의 발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능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검사에 나타난 근면성이 부족한지, 책임성이 부족한지, 어떤 항목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면 성실성은 아까 본능에 관련된다고 하였죠. 이것은 이제 물질적 욕구 충족이 부족할 때 근면성이 좀 떨어진다. 이 근면성은 성실성, 정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면성의 정의는 매사에 성심성의껏 노력하며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면성은 건강 상태의 척도다. 성실과 건강 상태의 척도다. 그래서 근면성이 좀 떨어진 사람들 보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근면성이 저는 부족한 결핍된 요인으로 살펴보면은 주위에 지나친 억압을 받고 있다든지, 또 육체적이고 심리적으로 너무 피로하다든지, 건강 상태가 좀 양호하지 못하다든지, 수면 장애가 와서 불면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어떤 목표 의식이 좀 부족한다든지, 일에 대한 불안, 걱정, 회의적일 때 근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욕이 상실하고 불안감이 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면성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한번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 피로 및 피로를 좀 없애고 심리적 안정을 좀 끼워야 되겠습니다. 자, 책임감은 본능에 관련된 덕목으로서 정신적 욕구 충족이 부족하면은 이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임감은 성취력이라고도 하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은 어떤 정신적 욕구 충족, 뭐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가기 싫은 학원을 막 보낸다든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시킨다든지, 그럼 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이지 본인이 좋아서 다니는 건 아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해도 어떤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책임감 정의로는 맡은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핍 요인으로는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보람이나 목표 의식을 상실한다든지,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해서 끝까지 최선을 성취하지 않을 때,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부모의 애정 결핍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적 욕구가 불충족되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 떨어지면 자기가 좀 하고 싶어 하고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임감이 계속 떨어진다면 일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개선 방향으로는 스스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번 끝을 맺어보고 성취 의욕,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하면 고치시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협동성은 자아에 관련된 것인데 그 어머니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많이 부족할 때 이 협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협동성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모두와 더불어 마찰 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이익 개념을 떠난 적응력,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거와 관련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심에 대한 결핍 요인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내가 어디 공동체에 자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어머니와의 애정이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썩 좋지 않을 때, 또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별로 없을 때, 즉 애착 관계가 결핍되었을 때, 또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 이런 그 요인들이 이제 앞에 나온 요인들이 이제 결핍 요인이 되는데 어머니와의 애착이 결핍된 것이 이제는 어렸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고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개선 방향으로는 적극적으로 집단 생활의 경험을 높이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의 참여도 높이고 스스로 격리되거나 외로운 상황이 되지 않게 한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자기 희생과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봉사하는 정신을 높여보고 이와 같이 이제 협동성. 자, 그다음에 자주성인데 이건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과잉 보호, 너무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훈계, 조금만 잘못해도 지나치게 처벌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능동성이 부족하고 또한 도전 정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주성은 독자적인 해결 능력, 자신감과 자발적인 행동력, 능동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결핍 요인으로는 부모님의 과잉 보호 또는 과대 관심, 작은 실수에도 지나친 체벌, 타인에 의존하려는 태도,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해지면 주 원인은 이제는 아주 신경질적인 어머니 어렸을 때 지금도 어머니와의 지금 관계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자신과의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자 이것이 이제는 아주 낮게 되면은 강박관념 수동성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개선 방향으로는 어머니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가 좀 융통성 있게 좀 양육 태도를 좀 바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해서 자발적인 수행 태도를 높인다든지 또 능동적인 사고를 자꾸 갖도록 노력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잠깐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갖는다든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이것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성은 전 초자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섭외력, 대인관계, 친화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 아버지와의 관련이 좀 있는데 이 지도성이 낮을 경우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애착 관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아버지가 아이하고 잘 놀아주지 않고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 자, 이 지도성이라는 것은 조직을 이끌어가고 설득하는 능력이죠. 또한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핍된 원인은
아까 아버지와 애착이 결핍된 게 주원이 어렸을 때의 주원인이라고 보면 현재도 아버지와의 어떤 애착이 좋은지 살펴보시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한다든지 단체 생활의 경험이 부족한다든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든지 소심하고 초내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점점점 낮아지고 하면 피동적 행동을 좀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개선 방향으로는 일단 아버지와의 애착을 한번 생각해보고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고 의사표현 방식을 다양하고 섬세하게 하고 자신이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집착력을 제거하고 단체 생활에서의 어떤 리더십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준법성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그 아버지의 어떤 집에서의 그 행동, 태도, 규범이 좀 무질서하다, 폭력적이다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닮습니다. 그래서 이 준법성은 질서와 규범의 준수 정도고 윗사람에 대한 신뢰도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결핍 요인으로는 생활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경우, 가정에서 무질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반응,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결핍이 된다고 보고 개선 방향으로는 그 아버지와의 상담을 통한 생활 태도 파악하고 수정을 좀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요. 질서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위 환경의 정리정돈을 좀 잘하고 윗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무질서한 생활 태도에서 이제 파기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는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에서 자주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 아이는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때때로 나도 술을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자, 감정은 이 감정의 표현, 즉 행동화된 감정인데 결핍 원인으로는 주위의 인물이나 환경에 의해서 계속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억압을 받을 때 생기고 또 실수나 실패의 반복에 의한 불쾌감이 축적이 된다든지 자신의 감정이 통제하고 조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감정 변화가 심하고 다질적인 행동 반응을 보일 때 그리고 이 감정은 그 누군가가 나쁜 자극을 줬을 때에 발생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안 좋게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죠? 괜히 감정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주 엄청난 폭력을 또 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래서 거리에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거 뭐 담배 피지 마라 괜히 훈수 둘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나쁜 자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괜히 그다 터질 수가 있죠. 좋은 감정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개선 방향으로는 이 가정 환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떤지 그리고 이 부모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얘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 엄청 상하게 됐을 때는 좀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의 마음도 갖고 그런 부정적 사고의 어떤 긍정적 전환을 좀 노력하자. 좀 더 융통성 있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자극이라는 것인데 과거에 어떤 일에 의해서 이런 자극만 나면 엄청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자기가 듣기 싶은 말을 했을 때 막 갑자기 화나는 말. 여러분들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눈물이 난다. 나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진다. 나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제 사적인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제 와이프가 아니고 대학교 때 그 좋아했던 후배입니다. 근데 헤어졌죠. 근데 어디서 헤어졌냐면은 진천에 길상사라는 공원이 있어요. 문득 나의 시집을 보니까 이런 시가 있길래 이 시가 왜 썼지 한참 생각하다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별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그날 술을 엄청 먹고 그 다음 날에 아마 울면서 썼던 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천공이 열리고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문득 깨어 잠 못 이룰 때면 몇 번이고 채 아물지 않은 상처만 남았어라. 진료와 믿음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 사랑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지고 다시금 태어나는 생명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라. 하늘이 내게 내리신 운명에 나의 힘은 미치지 못했고 그대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것은 연약한 인간의 잘못은 아니어라. 고문나무 밑에 웃고 서 있던 옛사람은 스스로 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이제 내 스스로 그대의 산일을 돌려주며 그대의 행복을 빌고자 함이로다. 아쉬운 것은 그대가 보고 싶을 때 처음 만났던 순수한 선후배처럼 마음을 비우고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함이로다. 역시 없죠. 그쵸? 끝난 거죠. 예. 이걸 보면은 그 당시 그 이별의 아픔을 보고 눈물이 난다는 그런 자극적인 것이죠. 어쨌든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자, 전 이 시를 한번 읽고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 빨간 불꽃이 숨을 멈추게 하고 뜨거운 새가 온몸을 찢어도 붕어빵 한 마리는 이빨 악물고 참는다. 한 입 의리 되고 싶어서 한 조가 희망되고 싶어서. 자, 이 구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번 여러분들 고치고 싶은 구절을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예, 뭐가 고치고 싶으신지요? 뭐 어떤 사람은 하필은 이빨 안 물고 참냐? 음? 그냥 기왕 주려고 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붕어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지사지의 입장을 한번 그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서는 쾌와 불쾌 사이의 주관적인 심리적 측면인데 행동의 지적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결핍 요인으로는 자신의 어떤 기대감이 상실한다든지 주변에 대한 지나친 불신, 가정 불화, 또 자존심이 극히 상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가졌을 때 이 정서가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정서가 굉장히 낮을 경우에는 피해 의식이나 과대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자, 개선 방향으로는 가정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최근에 어떤 충격적인 그러한
충격이 있었는지 그 후유증을 좀 제거해주고 또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집중력은 원래 갖고 있는 힘이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인데 결핍 요인으로는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부족하고 또 울적하거나 불안한 심리를 갖는다든지 인내력이 부족하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행동 유형을 보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 집중력은 인내심이나 인내성도 관련이 있죠. 개선 방향으로는 일단은 뭐 주변 환경 정리에 신경도 쓰고 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나 불안을 갖지 않게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일이 아무리 의급할 때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좀 갖고 주의를 기울여 사물을 차분히 관찰하는 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인성검사 사례를 보면은 여기 생애 성격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제 이런 이 표시를 해서 준 거고 인성검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응답 신뢰도가 70점 이상이 되면은 좀 신뢰도가 응답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신뢰도가 낮은 사람도 낮게 된다고 하면은 한 뭐 60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했으면은 응답 신뢰도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는데 좌측에 이제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근면과 정리성이 부족하면 불안이 높아지고 책임과 정확성이 떨어지면 공포감이 들고 협동 사회성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측면을 좀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이것은 전 부모 상담용으로 학생용 상담으로 전 보는 건데 그 괜히 심리적인 문제가 좌측에 있으면은 깜짝 놀라니까 인성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지도 방향을 좀 나타내 준 결과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원인을 근면성과 책임성이 가장 낮고 두 번째 낮은 건 협동성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은 근면성과 책임성도 좋아지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쁜 차선책의 나쁜 협동성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근면성과 책임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협동성이 낮는다는 것은 자아의 문제고 자아는 어머니와 관계죠.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어떤지 신경질적인지 그럴 때는 좀 유연성으로 좀 바꾸게 하고 또 어머니와 대화가 없고 애착이 부족하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성과 근면성 책임성이 같이 올라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제일 낮은 게 감정이에요. 왜 감정이 제일 안 좋아졌냐면은 협동과 자주성이 두 번째 낮아요. 이것은 어머니와 관계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협동성과 자주성의 부족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감정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다 높은데 자주성과 정서가 부족해요. 자주성은 어머니와 관계, 어머니와의 어떤 과잉 보호라든지 지나친 처벌을 했는지, 정서는 애가 어떤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성검사는 이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성검사 결과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원인과 한번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인성검사 해설 특강을 인성검사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